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한국노총이 사실상 노사정위원회 복귀를 선언하며 사회적 대화 복원을 둘러싼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노동계가 국정 운영의 파트너임을 거듭 강조하며 분위기 조성에 나섰는데요. 다만 청와대 만참에 불참한 민주노총이 변수입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노총이 발전해야 대통령도 발전한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노발하면 대발해 주십시오. 노발! 대발! 감사합니다.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노사정위원회 1차 본회의를 주재해 노사정위원회가 힘있게 출범하길 희망한다며 사실상 노사정위 복귀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노동계의 양대축 가운데 하나인 민주노총의 복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수감 중인 한상균 위원장이 문 대통령과의 노정 간 공개 토론을 전격 제안했지만 대통령과의 만찬 직전 만남을 거부한 민주노총은 이튿날까지도 노사정위와 관련한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2기 지도부 선출을 앞두고 민주노총 안에서 노사정 복귀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복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노동계에서조차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민주노총 위원장을 지낸 정의당 김형훈 노동본부장은 많은 노동자와 시민이 민주노총의 불참에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청와대와 거리 두기에 나선 민주노총이 앞으로도 이러한 기조를 유지할 경우 사회적 대화 복원 작업은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본격화하면서 이에 따른 우려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재원은 충분한지, 청년 일자리가 줄어드는 건 아닌지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기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갈등도 풀어야 할 문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박소주 기자입니다. 정부는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을 우선하되 기존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과 처우를 받도록 하는 것은 아니란 설명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별도의 임금 체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의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되 일률적인 호봉제 편입을 지향하고 전환 대상의 절반이 넘는 파견, 용역 근로자의 경우 정규직 전환으로 10에서 15% 정도의 예산이 절감돼 이를 활용하면 추가 재정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각 기관에서 어느 정도 자체 해결이 가능하다는 건데 문제는 공공기관 사정이 썩 좋지 않다는 겁니다. 공공기관은 지난해 10곳 중 3곳이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막대한 세금 투입과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 축소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공공부문의 청년 의무 고용 비율을 3%에서 5%로 올릴 계획이지만 지금도 4곳 중 1곳은 지키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임금 체계와 전환 방식 등을 놓고 빚어질 갈등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이미 정규직 전환 1호 공공기관인 인천공항공사에서는 추진 과정에서 내부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고 정부 출연 연구기관 사이에서도 일부의 경쟁 채용을 허용한 것을 두고 벌써부터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컨설팅 지원과 2차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통해 갈등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답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네, 신의 직장, 신도 모르는 직장. 주요 공공기관의 방만 운영을 빗대 종종 이런 표현이 사용되고는 하는데요. 퇴직 직원들에게 재취업까지 보장해주는 기관은 어떻게 부르면 좋을까요? 이준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7조 원이 넘는 자금을 운용하는 공무원연금공단. 이 공단은 현재 천안과 화성, 남원, 김해 등에서 골프장과 리조트, 호텔 등을 외부 업체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기준으로 이들 업체의 대표이사와 본부장, 지배인 등 7명이 공단 퇴직자 출신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일부 업체는 인사규정에 공단 임직원을 특별 채용할 수 있는 별도 기준까지 마련해 퇴직자들을 배려해왔다고 합니다. 전문성도 없는 고위 퇴직자들이 최소한의 공모 절차도 없이 밀실 이사회 등에서 채용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죠. 실제로 일반 회사에서도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이 퇴직자들에 대한 특혜성 재취업으로 질타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년 전 국정감사 때도 연금 매장을 임대한 뒤 이 업체에 15년 동안 낙하산 대표를 내려보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공단 측은 김영진 의원실에 앞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삼입니다. 재계가 최저임금의 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근로시간 단축은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국회에 건의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한 대한상의 고용노동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홍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등 노동 현안에 대해 고용노동정책은 이해관계가 대립해 갈등 해결에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구용 대한상의 고용노동위원장은 국회가 현실을 고려한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을 항의 방문해 최근 최저임금 산입 범위 발언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양대 노총의 최저임금위 노동자위원 등은 25일 어 위원장의 사무실을 찾아 앞으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즉각 사퇴 등의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어 위원장은 잘못된 발언으로 상처를 받은 노동계에 유감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어 위원장은 지난 18일 국정감사에서 정기상여와 고정적인 교통비, 중식비 등은 최저임금 범위에 들어가야 한다고 언급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딴 갑질로 사회적 공분을 산 프랜차이즈 업계가 가맹본부 사주의 불법 등으로 발생하는 가맹점 피해를 보상해주기로 했습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혁신위원회가 27일 발표할 자정혁신 방안에 이런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맹본부 회원사로 구성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자정안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실천안을 함께 제시할 예정입니다. 가맹본부 오너리스크에 따른 피해 보상을 위해서는 가맹본부가 참여하는 공제조합 설립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2020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20만 5천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절반은 정규직이 되는 셈인데요. 우선 주요 내용을 김수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번에 집계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은 41만 6천 명. 정부는 이 가운데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를 하는 31만 6천 명을 대상으로 정규직 전환 여부를 따졌습니다. 그 결과 65%인 20만 5천 명을 2020년까지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선정된 17만 5천 명에 65세 정년 연장으로 추가될 여지가 있는 청소 경비직 3만 명을 합산한 수치입니다. 정규직을 채용할 수 있는 업무에서도 비정규직을 남용하고 이를 방관하는 잘못된 고용 관행을 바로잡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정부는 이 중 7만 4천 명을 올해 안에 우선 전환하게 됩니다. 전환 규모는 공공기관이 절반 이상으로 가장 많고 지자체와 교육기관 등의 순입니다. 전환율은 기간제 교사와 강사 등이 전환 대상에서 빠진 교육기관을 제외하고 모든 기관에서 50% 안팎을 보였습니다. 전환 대상 직종은 청소관리와 경비 등이 가장 많고 사무와 연구보조원, 의료 업무 종사자 등이 포함됐습니다. 전환 방식은 고용 형태에 따라 직접 고용과 자회사를 통한 간접 고용 중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전환 이행 실적을 기간 평가에 반영하고 정규직 전환에 따른 임금과 인사체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내년까지 지자체 출연기관과 민간 위탁기관 등 2, 3단계 전환 계획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네, 국감기간 주목받은 의원들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오늘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인데요. 국토부 산하 기관들의 채용비리 의혹을 잇따라 폭로하는 송곳 질의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인천공항공사를 대상으로 열린 국토위 국감.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은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용역업체들이 친인척을 대거 채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공항공사의 관리감독 책임을 날카롭게 따져 물었습니다. 또 공항공사와 인천공항까지
이 친인척 지인들의 채용 잔치판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공문 한 장 보낸 거에는 감독을 못 하고 계시잖아요. 저희가 철저히 검증해가지고 채용 비리나 문제가 있는 경우는 전부 정규직 대상에서 빼도록 하겠습니다. 코레일 국감에서는 간부 직원 자녀가 포함된 파업 대체 인력들이 정규직으로 특혜 채용됐다는 사실을 고발했습니다. 가산점을 부여하고 인턴십 과정을 면제해 주는 거 이건 특혜입니다. 파업 대체 인력이 국가 유공자만큼의 대우를 받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을 지낸 최경환 의원은 앞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습니다.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해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한 불공정 행위를 속속들이 밝혀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좀 공정했으면 좋겠어요. 정부의 정책 집행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불공정, 비리, 또 편법 이걸로 희생당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걸 바로 잡는 것이 바로 공정함을 실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합뉴스 TV 강은나래입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후 처음으로 언론 앞에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홍 후보자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살아야 우리 경제가 도약할 수 있다며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김종성 기자입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후 처음 서울 여의도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했습니다. 중기부는 첫 번째 장관 후보자였던 박성진 교수가 여러 논란 끝에 물러나는 등 출범 후 석 달 가까이 수장 공백에 시달린 상황. 홍 후보자는 중기부가 맡고 있는 분야를 하나하나 열거하며 자신감 넘치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꼭 살려야죠. 우리 중소기업, 벤처기업, 그다음에 소상공인 자영업자 꼭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홍 후보자는 코드 인사, 기업 현장 경험 부족 논란 등 야당의 목소리에 대해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인사청문회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이렇게 다 말씀드릴게요. 재벌을 암세포에 비유한 논문 내용에 대한 질문에는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홍 후보자는 출근에 앞서 SNS를 통해서도 대선 과정에서 중기부 신설 공약을 만들며 가슴이 벅찼다며 막상 임무를 맡으니 막중한 책임감에 중압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또 문재인 호가 활짝 돛을 올리고 힘차게 출범할 수 있도록 겸허한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담금질을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홍종학 후보자가 어느 때보다 높은 청문회의 문턱을 넘어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 불공정 행위 차단 등 산적한 현안 해결을 위한 첫발을 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연합뉴스 TV 김종성입니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오늘은 구보나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은퇴 특집으로 노후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경제적, 사회적 문제들과 노후 준비에 관련한 유용한 정보들에 대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송을 하면서 들어오는 여러 문의 중에 하나가 본인도 은퇴 정년기인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노후 준비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거더라고요. 네, 저도 그런 문의를 많이 받았어요. 매일 하루하루를 바쁘게 살다 보니 정작 노후 준비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모른다는 건데요. 이분들을 위한 좋은 방법 없을까요? 네, 그래서 오늘 노후 준비 특집 마지막 시간으로 각 지자체와 금융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노후 관련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막막할 수도 있지만 조금만 살펴보면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이것들을 잘 활용하면 지금보다 훨씬 착실하고 튼튼하게 노후 준비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렇군요. 단순히 노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만을 짚어주는 것이 아니라 좋은 실용 정보까지 소개시켜주는 구보나 캐스터, 정말 엄지척입니다. 그러면 노후 준비와 관련한 프로그램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이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서울시에서는 예비 노인과 노인들을 대상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이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을 통해 50플러스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른바 50세 이상 장년층의 은퇴 후 인생 준비를 돕기 위해서 만든 종합지원센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담이나 교육, 일자리 연결, 커뮤니티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50플러스 캠퍼스의 수강생들은 자신의 관심이나 선호, 경험 등에 따라서 인생 재설계 학부, 커리어 모색 학부, 일상 기술 학부 등을 선택을 해서 제2의 인생을 위한 준비를 미리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단순히 정보만을 제공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50플러스 캠퍼스의 대표적인 교육과정은 50플러스 인생학교인데요. 이 캠퍼스 학생 모두가 수강해야 하는 필수 코스이면서도 이 수강생들의 호응도도 가장 높은 과정이기도 합니다. 은퇴 이후의 삶이 재취업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한다는 취지에서 운영되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노후 준비를 하면서 자신을 먼저 살필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년간 50플러스 캠퍼스를 이용한 사람은 8만 5천 명이 넘을 정도로 이미 많은 노년층에게 인기라고 합니다. 네, 혼자가 아니라 환경이 비슷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노후를 준비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큰 장점일 것 같은데요. 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찾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네요. 네, 맞습니다. 은퇴자들의 새로운 일자리 찾기를 지원하는 이 커리어 모색 학부라는 프로그램에서는 아카데미의 동기생들이 함께 협동조합을 구상하거나 일정한 교육을 이수한 은퇴자에게 일자리를 연결해주고 임금은 서울시가 지급하는 방식의 공공 일자리 사업인 이 보람 일자리를 연계해준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재취업을 원하는 노년층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겠어요. 그렇다면 서울시 50플러스 캠퍼스를 수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이 아래 주소에 있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어가시면 이 아카데미와 일자리 정보, 이 무료 수강 교육 등의 다양한 정보를 알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50플러스 캠퍼스의 경우 현재는 은평구와 마포구 두 곳에 이 캠퍼스가 있지만 2020년까지 모두 6개의 캠퍼스가 만들어질 예정이니까요. 이 노후 준비를 기초부터 시작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꼭 참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지자체에서 노후 준비를 위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무리하게 큰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자신의 지역구에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서울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울산에서는 지난달부터 운영에 들어간 이 동구 퇴직자 지원센터에서는 45세부터 64세 미만의 동구 지역 퇴직자 및 퇴직 예정자들의 생애 설계와 직업 전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퇴직자 제2의 인생 설계를 돕고 재취업과 창업 지원, 사회공헌 지원 사업, 사회적 경제 육성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니까요. 특히 재취업을 원하는 분들에게 유용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충북 경영자총협회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에서도 은퇴자들을 대상으로 재취업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화과정은 협동조합과정, 사회적 기업과정, 일반 강사과정으로 나뉘고 있고요. 각 부문에서의 실무 능력 향상과 취업 지원을 위해서 실시된다고 합니다. 매월 진행되는 심화과정은 다음 달에도 진행이 되는데 참여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아래 자막이 나와 있는 곳으로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도시뿐만이 아니라 노년층이 많은 중소도시에도 이 같은 노년층을 위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지자체뿐만 아니라 노후 준비와 관련한 재정관리 컨설팅을 받기 원하는 분들은 이 금융기관에서 운영 중인 이벤트를 참고하시면 좋은데요. 가장 가까운 시일 내에 있는 것은 11월 2일에 세종시에서 열리는 삼성증권 부부 은퇴학교입니다. 이번 은퇴학교는 세종시 부동산 전망과 연금 자산 관리를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하는데요. 특히 세종시에 직장을 둔 공무원이나 교직원,
군인이 우선적으로 대상이 되기 때문에 연금과 관련한 자산 관리를 설계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금융기관을 통해서 상담을 받는 것도 한 방법이겠어요. 그런데 자신이 속한 지자체 관련 프로그램이 없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굳이 지역별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다른 경로를 통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11월 9일에 고양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시니어 리빙 앤 복지 박람회가 그 대표적인 예인데요. 중장년과 시니어를 위한 일자리 박람회, 다양한 시니어 문화 행사뿐만 아니라 금융이나 재무 설계, 또 맞춤형 노후 설계와 같은 차별화된 금융 상품 상담도 받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경우의 수에 맞춰서 노후 준비를 시작하는 분들이라면 꼭 필요한 박람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매일 노후와 관련한 사회적 문제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열악한 노후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들이 마련되고 있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노후 특집 핫키워드 어떠셨나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들 역시 자신의 노후 준비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더 철저히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핫키워드 구보나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 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